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동시네마의 곽명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형래 감독의 노란문, 세기말 시네필 다이어리입니다. 네, 그래서 노란문이어가지고 노란색은 아니지만 약간 노란색 필이 조금 있는 옷을 입고 하게 됐습니다. 그 노란문 그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다큐멘터리는 미싱 타는 여자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분들도 계실 텐데 미싱 타는 여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미싱 타는 여자들은 2022년 1월에 개봉을 했고요. 70년대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 영화가 뭐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저도 영화 보고 굉장히 울었습니다. 근데 영화 외적으로 흥미로웠던 부분은 봉준호 감독이 이 다큐멘터리 그 무대 인사할 때 나와셔가지고 깜짝 응원을 했다는 거예요. 무대 인사뿐만이 아니라 실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 영화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싱타는 여자들은 근래에 본 가장 아름다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70년대 청계 피복 노조의 이야기다라고 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가슴속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야기들. 누구를 만나서든 어떻게 해서든 이야기해야 하는 복잡하게 얽힌 사연들을 아주 아름답고 침착하게 풀어내는 다큐멘터리다라는 극찬을 보내셨죠. 박찬욱 감독은 더 감정적으로 표현하셨어요.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오열을 했다. 이렇게 평을 했고 저는 박찬욱 감독이 그 말했을 때 이해가 갔어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비슷하게 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미싱 타는 여자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영화는 김정영 감독과 이형래 감독 두 분의 공동 연출인데요. 주로 김정영 감독이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거를 한 것 같고요. 이형래 감독은 아카이브 자료조사와 편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형래 감독이 만든 작품이 노란문인데 이분이 노란문을 왜 만들었을까 했더니 이분이 노란문 막내 해운이었던 거죠. 그리고 노란문의 선배가 바로 봉준호 감독이었던 거고요. 이것도 이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이형래 감독이 넷플릭스 측에 이런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봉준호 감독에게 제안도 하고 넷플릭스 측에도 얘기를 했을 때 봉준호 감독이 조건을 달았다고 하죠.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동료들의 이야기를 다 담아달라. 어떻게 보면 미싱타는 여자들처럼. 그럼 내가 출연하고 같이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란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당시 봉준호 감독의 비공식 데뷔작이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Looking for Paradise를 이제 공개를 이 노란문 다큐를 통해서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이게 집에 잘 있는 줄 알았다가 못 찾아가지고 한참 고생했다는 결국 나중에는 찾았습니다만은 그런 뒷이야기가 있고요. 이 노란문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반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영화 동아리고요. 이분들이 이제 봉준호 감독이 과거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자기가 노란문 시절에 비디오 테이프 관리를 했다고요. 여기 보시죠? 관리인 봉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죠? since 1992부터 비디오 라이브러리 목록표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여기 보면 봉준호 감독 보시면 알겠지만 글씨도 굉장히 잘 쓰십니다. 알파벳 순으로 배열을 했고요. 뭐 보면 옛날 영화광들이라면 꼭 봤을 만한 그런 고전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이 좋은 영화들을 이 걸작들을 다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굉장히 부럽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영화에 미쳐 있었던 순간 그때가 너무 그립고 잊혀지지가 않고 그때는 완전히 미쳐 있었다라고 노란문 다큐멘터리에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당시에 비평집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연출 분과에서는 뭐 대부 쇼트 분석 같은 것도 하고요. 비평 분과에서는 그대 안의 블루를 해석하기도 하는데
뭐 이거는 뭐 시중에 파는 거는 아니고요. 그 영화사와 넷플릭스가 작년에 공개했을 무렵에 프로모션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노란문 다큐멘터리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봐야 될 것은 그 Looking for Paradise예요. 그 여러 회원들이 나와서 Looking for Paradise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는데 기억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이야기를 이제 잘못 알고 있기도 하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상영회를 했을 때 한 3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두 좀 뭉클하고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봉준호 감독의 어떤 영화의 원형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은 지하실이 나옵니다. 지하실이 나오는데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 영화에는 지하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옛날에 단편 지리멸렬도 있었고, 플란다스의 개, 살인의 추억, 그리고 최근작이었던 기생충에서도 지하실이 굉장히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두운 지하실에 갇힌 고릴라가 자기가 싼 똥에서 변한 애벌레에게 쫓기면서 지상 낙원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봉준호 감독이 이거를 고릴라를 하나하나 계속 수작업으로 옮긴 거죠. 후배랑 같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애니메이션 안 하고 그래서 그 극영화로 옮겨간 거죠. 당시 그 작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루킹 포 파라다이스를 노란문에서는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설명하면 뭐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고릴라가 지하실에서 탈출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고릴라가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꿈꾸던 나무 앞에 도달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뒤로 쑥 빠지면 TV 속 나무를 보고 있는 고릴라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The End라는 자막이 올라갈 때 고릴라는 다시 지하실에서 탈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은 낙원을 찾아서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낙원에 가지 못한 채 지하실에 갇혀서 TV로 낙원을 꿈꾸는 고릴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봉준호 감독 영화의 원형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봉준호 감독은 A 지점으로 가는 척 하다가 관객을 B 지점에다가 툭 내려주잖아요. 살인의 추억 같은 거는 처음에 연쇄살인범 찾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80년대의 어떤 무력감, 두 형사들의 무력감 같은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고요. 기생충도 마찬가지죠. 그 두 집안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몰랐었던 그 또 다른 가족이 나오면서 계급의 늪에 빠져드는 이야기이고 설국열차도 처음에 혁명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 나중에 가서 파국을 그린 이야기고요. 그런 봉준호 감독의 원형이 이렇게 포 파라다이스에 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